자, 오늘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매출 4천 AI 크리에이터가 AI로 수익화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제가 매달 하는 세미나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제가 오늘 초청한 노달지 AI 이현승님을 초청해서 연결해서 줌으로 수업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는 간단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어, 올인원 클래스, 이기 모집에 대한 선점 말씀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타임은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 2시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예상하기로는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막은 사실은 제가 지금 54세예요. 그래서 적지도 많지는 않은 딱 좋은 나이인데요. 50대 크리에이터로서 내려간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 제가 지나는 클래스의 수강생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뭐, 메시지나 아니면 노다지 AI 채널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영상이나 스레드에서 보셨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한 걸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랑 제가 어떻게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I와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를 좀 깨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저는 피치 타이탄이고요. 1997년도 2월에 삼성그룹 공채 37기로 입사를 했고 삼성생명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요. 경기벤처협회나 여러분 태권도 단층 발급하는 국기원의 기획팀장을 한 11년 정도 했고요. 네, 총 직장 경험은 28년 정도 됩니다. 네, 대학은 나와서 이제 부공학번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부문 홍보대행사, 에이전시 대행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획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스레드, 유튜브,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은 이렇게 숫자 세개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54, 5, 7. 이게 뭐냐면, 제 나이가 54세고요.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까지 같이 모시고 있어서, 어, 자식 둘, 그다음에 와이프 다섯 가족이고, 7번에 이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28년 동안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많이 한 편이라,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닌데, 7번 동안 많이 부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력사항은 이렇게 알파벳 5개로 정리가 됩니다. H는 뭐냐면, NC대학교 나왔습니다. 한양대 아니고요. 한국 외대 나왔고요. T는 뭐냐면 제가 태국어 전공입니다. 흔하지 않는 전공이죠. 태국에 사실은 가서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해서 태국어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태국에 놀러만 많이 가고요. 제 친구들만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의 첫 직장을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이게 제가 제일 오래 다닌 직장 11년 동안 국기원 국내외 태권도 단층 심사 교육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기획팀장을 11년을 했습니다. 기획과장, 기획팀장 이렇게 11, 기획만 계속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에이전시에 있습니다. 에이전시 뭐 한국말로 대행사죠. 이렇게 뭐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대행사, 이본용 씨나 드라마 대행사만 그렇게 뭐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이런 대행사 아니고요. 네, 중소기업이라서 직원 수한 17명, 16명 정도 되는 중소규모 대행사예요. 주로 뭘 하냐면, 이 대행사가 하는 일들이 이 방송 광고를 하는 MT라는 파트가 있고, 이벤트를 하는 BT라는 파트가 있고, 요즘에 또 한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쪽에 광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쪽이 있습니다. 네, 저희 쪽은 ATL, BTL, 디지털 다 하는데 작지만, 이 파트 3개 중에 2개 이상이 합쳐지면 종합본부라고 보통을 하거든요. 상식상 알아두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간 쪽에 일을 하지 않고요. 이 나라당자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공공 조달에 관한 것들 모두 공고가 뜨는 사이트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요게 약 한 공공 조달 시장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간된 기업이 57만 개 정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에서 의자를 하나 산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일단 해야 되고요. 금액이 좀 큰 것들. 그 다음에 뭐 홍보 대행을 한다. 광고를 한다. 아니면 연구 용역을 준다. 다 여기서 입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어로는 비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 공공 쪽에 저희는 홍보, 광고, 그런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50살에 사실은 그 전에 택국교원에 있다가 4년 전에 대행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PPT란 거를 뭐 파워포인트를 쓰기만 했지 그렇게 잘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맨날 제안서를 써야 돼요. 파워포인트로. 제안서를 해서 입찰을 들어가서 PT를 하고 거기서 수주가 되면 그 과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다른 경쟁사랑도 전쟁을 해야 되고 매일 바뀌는 트렌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거의 다 젊은 친구들, 저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 있고 큰 비딩 입찰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랑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진리기획이나 뭐 이런 대형 기획이나 HSN이나 뭐 이런 데처럼 대기업 광고 대행사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은. PPT 써보기만 했지, 그것도 아닌 제안서를 창의력 있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써야 되니까 거의 막, 거의 매일 속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리더십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사실은 그때 4년 전에 50세인데 50세도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물론 저보다 한참 선배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절박감에 위기감을 동시에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빌 게이츠 아저씨가 했던 말이 좀 우연히 책을 읽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빌 게이츠 아저씨가 어디 언론사 기자랑 인터뷰하다가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 게이츠 씨, 당신은 참 똑똑하지 않나요? 내 마른 두뇌 회전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소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이랬대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생각에 옮겼다. 그래서 체인지의 주의를 C로만 바꾸면 변화가 아닌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게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때 그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고 제가 노력을 했고 힘든 시기에 이 말을 속에 품어두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밝게 그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울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그러면서 이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그 강의 플랫폼인 뭐 패스트 캠퍼스나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나 외국에 있는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채널들 진짜 닥치지 않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식 정보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뒤에 책장만 커요. 그 책만 쑥 꽂혀 있는데 전면 책장이어서 물론 그 중에 한 3분의 1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3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이 오긴 하는데요. 그러던 차에 작년 8월, 9월쯤에 챗GPT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챗GPT를 만나게 되면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안서를 줄 때 일단 챗GPT를 기획에 동원을 하면 너무 제가 그간에 못했던 창의성이나 자료 정리, 리서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게 이게 저한테 기회가 됐고 이 이후로 눈물이 좀 말랐죠. 좋은 이유로 말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GPT를 해도 사실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뭐 PPT도 잘 못했고 이러면서 아주 크게 입찰에 들어가면 수주를 해야 되는 수주를 못하고 많이 망가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다가 작은 것들은 간혹 성공을 하게 됐어요. 점점 그러면서 작은 것들에 대한 성공 횟수가 높아지고 간혹 가다가 큰 것들도 수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주했던 가장 큰 거는 한 2년 전에 부산시가 2030년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정부랑 해가지고 했던 그 광고 대행을 저희가 했어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는 대원기에게 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만나보고, 어, 파리는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파리 생강 일러천에다가 이렇게 홍보도 해보고, 여기 BTS도 만나봤어요. BTS 하이브 본사 와가지고요. 이거 홍보대사를 요청할 때 제가 직접 진행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워크맨도 만나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절이고요. 근데 일은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왼쪽은 이제 송파구 석천 호수에 있는 그 공원에 이렇게 지름 7m짜리 대형 미디어 아트, 완전한 부 형태입니다. 공형태예요. 한국에 최초로 얘기를 했던 제가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었고요. 그건 이제 과학이 얼마 전에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킨텍스의 SNS 채널 운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SNS를 잘 알거나 알지는 않습니다. 기획은 제가 하지만 실제로 SNS 운영, 뭐 콘텐츠 만드는 건 전부 다 이제 밑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혀 일반인들보다 SNS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과정에 한 3년이라는 과정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너럴리스트에서 한쪽에서 뭔가 좀 뾰족하게 잘하는 게 있는 스페셜리스트로 이렇게 깎여가는 연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답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사실 50대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뭔가 뾰족한 게 없고 남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미래에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진짜 딱 제 가슴에 꽂히는 한 단어가 없었어요. 뭘 하지? 뭘로 돈 벌지? 뭘로 나의 만족감을 느끼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최소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절반 살아놓고서 앞날이 깜깜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 그 과정이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서 조금은 알겠어요. 물론 지금도 100%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ING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나를 세우는 과정 같다. 50대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정의 습을 뚫고 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좀 조명해보는 시간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내가 뭘 잘하지였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분 뭐 드로우 앤드류이라고 유명하신 이제 크리에이터 분이시죠. 이분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키가이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건 뭐 이런 것들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그중에 공통점을 하면 좋다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키가이가 좋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막 사서 읽고 막 그랬는데 그나마 이 우측에 봤던 야기 진페이라는 일본인 친구가 썼던 책이 가장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절판이 되긴 했는데요. 중고 서적은 있더라고요. 내가 사서 보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찾아놓은 저의 잠정결론 앞으로도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제가 잘하는 게 지금까지 경력상 경험으로 쌓아놨던 게 뭐냐 어, PPT를 하면서 제안서 쓰면서 쌓을 때 기획 역량 그다음에 생성형 AI 뭐 GPT나 미드저니 같은 거 어떤 그 AI 활용 방법을 모으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 나도 들리고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전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가지 성공의 블록이라고 피라미드 형태로 내가 스스로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잠정적으로 Y나 How나 What은 정리를 했으니 그 다음에 뭘 얹힐 거냐 했던 게 SNS였습니다. SNS였고 SNS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자. 그 다음에 실컷 하자. 왜 SNS냐? 사실은 이 시기에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자금력이나 시간도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성이 덜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SNS를 선택을 했고, 그 SNS를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한테 현실적으로 제 비전이 뭔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건 밑에 있는 인컴이에요. 직장 급여, 제가 6월 말에는 이제 퇴사를 하거든요. 드디어.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그 직장인 급여가 낮지는 않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되게 고액연봉이긴 한데요. 그 급여를 1인 크리에이터 수입으로 대체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걸 하면서 스레드, 유튜브, 뉴스레터나 다른 사스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보는 게 제 비전,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란 과정 동안 이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개월을 하고 긴 4년, 50부터 시작한 이 배움과 도전이 가져온 변화는 50대에 맞이 했던 챗 GPT나 PPT가 사실은 저에게 힘든 게 아니라 기회가 됐다. 그 다음에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변모하게 된 기회가 됐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객관을 할 수 있었고 크리에이터로 독립할 수 있었다. 물론 그간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리에이터로 독립할 마음을 다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피치 타이탄이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스스로. 이 로고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글자 선체에다가 그때 동그랗게 잘라낸 거예요. 나중에 이걸 쓸지 바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세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경험을 좀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수익화를 시켜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는 분들을 같이 돕고 지원해서 같이 정상에 서자. 그 정상에 서는 걸 돕는 사람이 돼보자예요. 피치가 퍼펙트 피치나 이럴 때처럼 운전이 정확하다 할 때 피치가 쓰기도 하지만 산의 정상, 절정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인이에요. 이 정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는 거인이 되고 싶다는 아주 원대한 저만의 그 뜻을 펼치고 있고요.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SNS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레드를 2024년 12월 15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12월 15일인데 그때 처음 글을 올리니까 300조회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하고 올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에 12월 동안에 그 패스트 캠퍼스에서 인스타그램 강의를 론칭한 게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래머 중에 리치 파카님이라고 요즘에 엄청 유명해지셨는데 잠깐 유명하진 않으셨어요. 그게 책 쓰시면서 부자들의 서면 책을 쓰시면서 엄청 유명해지셨는데 그분이 강의를 론칭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네, 너무 강의가 좋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인스타그램을 콘텐츠 카리뉴스를 안 올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릴스를 찍으라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얼굴도 내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던 차에,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 위에 보면, 스레드 아이콘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같은 회사 거잖아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거예요. 메타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스레드를 운영하고, 이 스레드는, 어, 트위터를 잡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거죠, 메타에서. 그 클릭을 아이콘을 잘못 눌러가지고 스레드를 했는데 그때부터 스레드에 빠져가지고 콘텐츠를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2025년 2월 2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첫 콘텐츠 올렸고요. 그때 보니까 한 달 만에 1000조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4월 6일 날 메일이라는 플랫폼, 한국 플랫폼인데요. 뉴스레터,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결핍이 좀 있어요. 너무는 아니구나.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좀 결핍이 있는 게, 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부조화라고 그러죠.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요. 시작도 못하고, 또 계획표나 어떤 로드맵에 대한 이 순서도 같은 게 없으면 계속 불안해요. 머리가 멍해져. 그래서 이 구조가 안 잡히면 손이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이 병은 아닌데요. 나는 이게 결핍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구조화시키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거를 기회로 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면 콘텐츠 스노우볼 전략입니다. 스노우볼이 이렇게 눈덩이잖아요. 처음에 묻힐 때는 작지만, 이렇게 계속 눈을 붙여가고 스킬을 이렇게 붙여가면 굴리다 보면 눈 사람까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눈덩이 하나 뭉치는 기능이 지금 여러 개 뭉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스레드 하나의 콘텐츠가 유튜브로 확산이 되고 뉴스레터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작은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뭐 전자책이나 클래스나 책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게끔 하는 그걸 네이밍을 붙인 게 스노우볼 전략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만족한 게 제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하니까 이건 저 구조를 하고 있어요. 구조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스레드고 튜브고 스레드로 이렇게 확장을 해간다. 이게 뭐냐면 어,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25년 4월 9일에 스레드에가 이런 걸 올렸어요. 대부분 모으는 챗 GPT 인쇄 포트처럼 쓰는 법. 요게 한 4만 조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초기였는데, 4월달에 이걸 보고서, 발전에, 이, 그러면, 이 인생 코치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 네, 나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나 역량 있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헤드라는 그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강의들, 연사들이 많은 플랫폼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테드 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 지식에 세 명의 유명한 강사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와서 챗봇, GPT-3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2.6만 조회 정도 유튜브에서 나왔고요. 그 내용을 가공을 해서 제 회원분들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뉴스레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레드, 유튜브, 뉴스레터 이어지는 스노우볼 전략을 실행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된 거야. 이게 구조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빌딩이 되어가고 수익화까지 연결이 되는구나를 제 스스로 이제 체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유튜브는 오늘자 기준으로 한 6,000분 정도, 6,021분, 그 다음에 스레드는 2,500분, 뉴스레터는 1,300분 정도 해서 조합 10,000명 조금 안 되는 9,976분의 팬분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PT와 콘텐츠 수익화에 대한 오해를 좀 깨드리려고 합니다. AI도 사실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하나 하면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뭐 딸깍 이렇게 의성어 써가지고 딸깍 하면 뭐 사이트, 게임도 만들어지고, 뭐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딸깍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AI도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스마트폰 혁명이나 그 전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좀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가 이런 것 같아요. GPT는 전문가만 써야 된다. 전문가가 잘 씁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잘 쓰겠죠. 근데 기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GPT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GPT뿐만 아니라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젠스파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GPT가 LLM이라고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저 같은 유저가 질문을 할 거를 감을 잡고 예측을 해고 그 다음 내용을 생성을 해주는 게 LL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문 지식보다 질문하는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제일 한 2년 동안 가장 핫한 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게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만 좀 봐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 짜가지고 구조하는 습관이 있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만 조금만 붙여도 되게 좋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어려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AI 개발하실 거 아니고, 그렇다면 이 비전문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대단한 엔지니어링이 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항상 뭐 여쭤보거나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같은 4060 세대의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 이 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어, 제 친구 예 들어보면, 제 친구가 개발자예요. 나이가 똑같습니다. 54세인데. 그 친구는 개발자이긴 한데, 특히 웹 개발입니다. 뭐 경찰청이나 큰 사이트 홈페이지에 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한번 소주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야, 너 AI 시대인데 너 사실은 입으로 동무징하고 텍스트로도 다 프로젝이 되고 날리는데 너 괜찮냐? 이러면 그 친구 하는 말 지금 그거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니어 개발자들이 사실은 AI 코딩을 너무 잘해요. 자기가 한 달 걸릴 거 한 일주일로 다 해온대요. 일주일도 안 걸릴 경우는.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문제가 생기면 개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납품을 하고서 외정을 했는데 AS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때는 되게 힘들대요. 그치? 왜냐하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마다 SOS를 자기한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행복하대요. 이 예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개발뿐만 아니라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 크든 작든 일상안에 전문 지식이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질문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GPT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도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이죠. 오픈 AI GPT를 만드신 분이죠. 이 친구가 엊그저께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어, 2인 장문에 A4지로 한 10장 정도 되는 장문의 글을 썼는데, 이렇게 그 핵심은 한 줄이에요. 우리는 이미 특이점을 넘었다. 이거예요. 싱귤레리티가 특이점인데요. 발음이 안 좋은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되게 다 어렵잖아요, 단어가. 왜 이렇게 싱귤레리티란 단어를 특이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특이점이란 게 뭐냐면 요 그래프 같은 겁니다.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이미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했다. 는 거예요. 이 특이점이란 개념을 창안한 사람이 미국의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이사였던 레인 카즈와기란 분이에요. 이분 20년 전에 요거 특이점 문단 책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이 책이 20년 만에 딱 개정식 본판이나 이게 아니고 새롭게 리라이팅 돼가지고 이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해서 새로운 책이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일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더 재밌어하고 윤리 문제도 발생은 하지만 그 과정 중에도 인류가 뭘 해야 되느냐를 찾는 게 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 인간이라는 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사실은 못했는데 이 내용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닮아 있어가지고 한번 봐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일반의 영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시스템 코딩을 해야 된다. 어려운 코딩을 예전 같았으면 뭐 시스템을 코딩하는데 몇천 몇백 다 들었잖아요. 몇백짜리 넘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뭐 바이브 코딩이다 아니면 AI를 통해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단축할 뿐더러 인건비도 거의 안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하던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포토그래퍼가 하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것도 다 AI가 되죠. 뭐 제가 아닌 것만 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 있는 건 전부 다 점점점 일반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콘텐츠 비즈니스고 AI랑 해서 뭘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회에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근처에도 있을 줄 몰라요. 저도 이 기회에 있다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AI로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이라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과정. 전문가들만 AI를 알 수 있고 AI 개발자만 알 수 있고 그로부터 엔지니어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시프팅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사회 변혁의 시기에 경제 변혁의 시기에 돈이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비근한 예로 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현대, 삼성은 대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그 경제가 변혁하는 시기, 나라가 변혁하는 시기에 쌀집을 하시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삼성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도 스타트업들이 크게 빅 그룹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쉽지는 않죠. 그거는 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는 지금 여러분의 근처, 지금 있는 거죠. 오히려 두 번째는 콘텐츠 수익하는 인지도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유튜버들만 봐도 일반인들이 너무 많고 너무 평범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뉴스레터 전체 섹터 소규모 채널 기반이면 또 수익화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거의 근간은 방법이 아니라 콘텐츠예요. 콘텐츠가 도움을 주느냐, 진정성이 있냐, 솔직하냐, 뭐 이런 것들이지, 기능적인 어떤 뭐 도구, 어떤 걸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쇼츠로, AI 쇼츠 막 돌려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대 생산해서 올린다. 물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닐 거분들도 저도 존중하는데,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걸 걸러내겠죠, 조금 더 있어. 그래서 수익화는 사실 인지도보다 누구를 위한 콘텐츠냐, 그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은 공감과 해결력이라고 저는 보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채팅창에 아시면 누구라고 한번 답을 한번 주시겠어요? 네,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한 10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없으시구나. 제가, 자, 이분은 다이어트를 콘텐츠로 올리는 건데 아주 일반인의 김벌레라는 이제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저도 이제 간혹 봐요. 구독자가 36만 명이세요. 4년 전에 시작했던데 4년 전에 지금 올린 영상이 여기 보시면 2,538만 원입니다. 저는 이 초창기 때부터 봤거든요. 요즘에도 뭐 2주에 한 번씩은 보는데요. 이 친구 진짜 일반인이에요. 저보다 더 일반인데. 그냥 딱 30살인데 87kg인데 고도 비만이에요. 근데 매일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철봉을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몸짱이 돼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갔는데 또 그러다가 막 먹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뭐 누가 이렇게 가디언 세탕발견으로 막 해서 술집 찾아가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도 솔직하게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구독자 올라가. 이 친구를 보면 너무나 일반인이잖아요. 물론 지금 보면 이 친구도 특이점이 있겠죠. 꾸준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솔직함이라든지 이것도 뭐 큰 무기긴 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다 하세요. 저도 하는데요. 여기 댓글을 보면 댓글도 어마무시합니다. 막 외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막 미국 친구들은 야 이거는 미국에서는 야 도도 비만 아니야 한국이니까 인간 도도 비만이지. 근데 또 그렇게도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잡았어요. 이런 일반인들도 충분히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충분히 채널을 할 수 있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더 가는 수익화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GPT가 다 해주니까 난 할 게 없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GPT가 다 해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겠지만 사실은 GPT가 해주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러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GPT는 보조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조자보다 더 좋다면 사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친구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지만 더 좋은 대답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GPT는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하나의 툴이다. 그걸 도와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콘텐츠의 의미나 뭐 컨텍스트 같은 의미 전달을 하는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사람이 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GPT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고 맡겨서도 안 돼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 자신은 기회 따위 먼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강력 말씀드리겠습니다. AI나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나 초기 단계거든요. AI가 한국도 뭐 불과 3, 4년이 안 되고요. 3년 정도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과를 낳는 거고요. 지금 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와 일반인의 손의 위치를 보세요.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영역이 있고 일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 아니면 되게 뭐 얼리 어답터 아니면 고관여층 이런 상위 20%의 상위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 헤비 유저들이 모여있는 이 80%의 시장이고 이 시장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꼭 물론 자기가 정말 테크니컬 하느라든지 어떤 정보의 극상을 달리고 있다 싶으면 20% 시장을 노려야 되겠지만 80% 시장을 우리는 이 라이트 유저를 대상으로 노리는 것도 마케팅의 방향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다들 찾다 보니까 이 5월 달에 발간된 일본인 세리자와 렌이라고 이게 마케팅계 이단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케터가, 흔히 마케팅을 잘한다는 마케터가 하는 착각들 세 개를 아주 뼈 때리게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이분이 300여 편이 넘는 그 마케팅 논문을 습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케터들이 생각하는 일반론에 대한 반기를 듭니다. 보통 그중에 이제 저희랑 관련된 게 풍선 고객을 꼭 잡아야 된다. 그래야 매출 숙성한다. 원래 사는 사람이 계속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는 막고 틀립니다.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순진한 착각이다. 헤비 유저의 절반은 사실 1년 안에 다시 헤비 유저가 아닌 라이트 유저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는 건 소수의 팬이 아니라 전체 80%의 라이트 유저에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충성 고객에게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절반만 겨냥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 얘기가 조금 15분 정도 더 길었는데요. 자, 이어서 그 오늘 메인 강의죠. 어렵게 제가 좀 섭외를 요청드렸고요. 2.4만 크리에이터시고 AI 자동화, 메이크를 통해서 AI 자동화에 걸출한 이 AI 크리에이터계의 기리나라고 불리시더라고요. 급성장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스피커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요청드렸고, 제 AI 쪽에 고차원적인 AI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해 주신 멘토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노자지 AI 이현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이현승 대표님.
영상 좀 받아주세요. 제 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오늘 짧은 시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저랑 피치타이타님 웨비나를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AI, 브랜딩, 그리고 콘텐츠 사업가라는 걸 주제로 네,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좀 드려볼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사관학교라는 곳을 다니다가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중퇴를 해서, 뭐 엄밀히 말하면 2주 전에 중퇴를 했는데, 2주 전에 중퇴를 해서, 이런저런 방황을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딩 없이 AI만으로도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지금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노다지 AI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이력을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현재는 유튜브랑 스레드에서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 있고, AI 에이전시 운영한 경험도 있으며, 이제 소프트웨어랑 자동화 시스템 개발해서 작품하고 했던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AI랑 자동화 툴 활용법 강연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제 얼굴이랑 노다지 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로 1.2만 명 정도, 그리고 스레드에서도 마찬가지로 1.2만 명 해서 2.4만 구독자 보유 중이고, 두더지웍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동 창업자로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만에 수습 크리에이터 30명, 그리고 누적 조회수 1.8억, 총 구독자 22만 명으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뭐 여기 적혀 있지만 뭐 토스 같은 유니콘을 달성 못한 손익분기점을 넘긴 비즈니스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켓 성장 중입니다. 크리에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이제 5.3조 원이 넘어서 연간 한 30% 이상 성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크리에이터 콘텐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도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피치타이타님, 경직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랑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저희 정기 모임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피지타이타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계시고, 옆자리에 이제 제가 앉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인연으로 제가 소중한 기회로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다른 경험은 제가 AI 에이전시로 AI 외주 제작을 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코드 툴, 그러니까 코딩 없이 제작할 수 있는 툴로 이런 것들 필요한 AI 말씀해 주시면 그 제작해 드리는 일을 했었고, 300명 이상 크리에이티브 확보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자동화 시스템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컨설팅 해주는 AI, 뭐 취업할 때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AI, 이제 스타트업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 뭐 스레드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개발하는 일을 잠깐 했었었고, 그다음에 또 제 노다지 AI 채널에서 주로 했던 거는 AI랑 자동화 툴 활용법 강연을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잠깐 제가 다른 일들이 많이 바빠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론적일 수 있지만 모든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AI 사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짧게 전달해 드릴 거고, 더 구체적인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Q&A에서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사관생도로 4년을 보냈는데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졸업하기 직전까지 이제 사관생도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보고 더 다양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회로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창업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 구경해 보시고 제가 사관학교로 나오고 나서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혼자 해봤습니다. 뭐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하면서 영업도 해보고 뭐 책도 써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2년 동안 한 푼도 벌지를 못했어요. 사실 뭐 인건비를 거사하고 그냥 생활비조차 벌지 못했으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더 망하다가 제가 제 인생을 바꾼 딱 하나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유튜브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제 인생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브랜딩한 거를 바탕으로 지금은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콘텐츠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콘텐츠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죠. 유튜브 영상이 단지 엔터테인먼트 그냥 유희용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이거 자체가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혹은 몰랐더라도 새롭게 배우고 공부해서 알게 된 것들을 그냥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공유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해 주셨고, 어, 쉽게 말하면은 그거를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고 뭐 강의나 교육을 오, 제공한다면은 네, 아니, 나 지금 너무 음, 그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라는 거를 완전 사업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떤 빌드업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관심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제 유튜브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회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뭐 각종 미팅이나 네트워킹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뭐 사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뭐 크리에이터 기획을 지원하는 일을 또 벌여서 지금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음, 노코드 툴을 좀 더 대대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외주 같은 것도 받아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웨비나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뭐 유료 커뮤니티를 열어서 운영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단지 그냥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내 가판대를 세우는 거죠. 근데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진짜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도 일단은 그 시장에서 가판대를 펴고 올려놓으면은 누군가는 삽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익화를 했던 거는 전자책으로 독후감을 써가지고 이제 크몽에다가 올렸었는데 사실 그거를 누가 살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누군가는 사겠구나. 근데 정말 유튜브라는 게 그 진짜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정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아무리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의 잠깐의 노력,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컨텐츠나 AI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그거를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앞서 제가 유튜브라는 것들이 어떤 역할이고, 그게 시장에서 갑판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컨텐츠냐라는 의문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 뭐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 그럽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잖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 자산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면 제가 크리에이터인 노다지 AI가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믿고 그 사람이 보증하는 그 제품이든 뭐 강의든 그런 것들을 사는 거에 크게 거리낌이 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가 아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지만 뭐 반대로 돌아가서 역사를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무엇이 변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역사를 자주 들여다보는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변하지 않은 핵심이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래왔고 당연하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정보라면 뭐 사진에 나온 양피지에다 썼다라도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살 겁니다. 결국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서 돈을 받는 거는 유튜브 지금이 SNS AI 시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든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컨텐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AI 주제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AI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명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AI를 쓰면 진짜 엄청나게 빠르고 놀랍, 놀랍도록 쉽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창업자나 저 같은 크리에이터한테는 엄청난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용을 줄여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바꾼 거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들입니다. 뭐 손으로 밭을 갈다가 소를 고용해서 더 생산량을 늘리면 결국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엑셀 같은 전자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이제 AI를 통해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당연하게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영상을 만들고 AI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간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한데 3초 이상 고민을 하는 거면 그냥 바로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AI 사용하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뭐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고 판단하는 데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웨비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면 물론 제가 오늘 밤새 준비해가지고 고민해서 뭐 대본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I한테 바로 나 이러이러한 주제로 웨비나를 열 건데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본은 어떻게 써야 될까? 물어보면 초안을 다 작성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건 좋은 내용이고 이건 안 좋은 내용이구나 판단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AI라고 어렵게 말했지만 그냥 챗GPT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냐 하면은 뭐 브랜딩, 제 노다지 AI 이미지를 어떻게 쌓는 게 좋을지, 그리고 뭐 제목 같은 건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 대본은 어떻게 쓸지, 그리고 영상의 구성, 이런 거 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영상의 구성은 어떻게 할지, 뭐 카메라는 어떻게 할지,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3초 이상 고민이 되는 일이다 싶으면 바로 챗 GPT 켜고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피치타이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AI를 0에서 1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는 1에서 10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정 없이 AI를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길 바라면은 지금 기술로는 그거는 구현이 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렵고 AI한테 뭐 저처럼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대본을 작성하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를 원해요. 이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여기 적혀 있지만 개인화된 경험이랑 디테일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물론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그런 대화 기록을 기록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기억하는데 그래도 아직 사람이 수정하는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유튜브 영상 기획 같은 거는 그냥 챗GPT로 바로 초안 맡기고 직접 안에 내용들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되게 단순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3초 이상 고민되면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본 걸 그대로 쓰지 말고 수정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AI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면은 이거 실제 제가 썼던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스레드라는 플랫폼을 이제 구독자 1만 명 이상 키우면서 사실 저는 AI 챗GPT를 통해서 채널을 키웠거든요. 그때 썼던 프롬프트 중 하나인데 그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GPT의 역할을 작성을 해줬고 전문적인 SNS 마케터라고 그리고 목표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스레드 같은 플랫폼의 특성상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글이 바이럴이 잘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설명한 듯한 글을 써달라고 했고 아래 이 GPT가 따라야 될 지침을 적어줬습니다. 뭐 짧게 적어라, 뭐 홍보성 짙은 내용을 제거해라 같은 지침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적어준 거고 사실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 지침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줘. 예시는 이런 거야. 라고 예시까지 주는데 이거는 퓨샷이라고 하는데 그냥 만드는 것보다 예시 한 가지를 넣어서 작성을 하는 게 실제 결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올린 스레드 글이 여기 두 개입니다. 실제로 제가 AI를 써 작성을 해서 한 1분 정도 걸렸는데 뭐 조회수 2만, 조회수 8천에 이렇게 나왔고 많은 분들은 제가 물어봤는데 AI가 쓴 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뭐, GPT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꼭 들어가면 좋은 프롬프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놔서 자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웨비나 오늘 참석 끝까지 해주신 분들한테는 이거 받는 방법이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GPT에 넣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사람이 쓴 것보다 더 나은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AI를 써서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를 사실 유튜브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퍼널을 짰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 알려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바로 수익 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뭐 유튜브 제 노다지 AI 유튜브 가셔서 이거 보신 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여기 썼던 자료들 모든 프롬프트들 그리고 제가 퍼널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도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아니, 웨비나가 끝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웨비나 끝까지 남아 계시면은 이 자료 받는 방법 안내될 겁니다. 저 되게 짧게 오늘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사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3초 이상 고민되는 거 GPT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GPT랑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시작하지 않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단순한 예시인데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GPT한테 써도 좋은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미리 써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콘텐츠 사업가로 그냥 콘텐츠를 만들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든 아니면 피치 타이타님처럼 제2의 인생을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거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적어서 GPT한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그냥 알려줍니다. 1단계는 이렇게 하고, 뭐, 내러티브 세팅을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해라. 나오는데, 당연히 제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없는 플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당장 실행이 가능한 거랑 장기적인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GPT가 제안을 했네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랜으로 바꿔줬습니다. 캐릭터와 브랜드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제 비포 애프터 스토리까지 정리를 해줬네요. 이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거죠. 그 컨텐츠 이렇게 만들고 리드는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6주차쯤에 실제 MVP, 그러니까 유료 상품 강의 같은 거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라. 그리고 8주째 후기를 모으고 12주차까지는 자동화해라. 그래서 90일 동안 너가 해야 될 거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줬잖아요. 자, 근데 이 계획은 좋은데 제가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지가 좀 모호해서 내가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올해 안에 그래도 월 수익 1,000만 원은 달성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달성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GPT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 수익 1,000만 원 달성하려면 너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네, 월 수익 1,000만 원을 위해서 필요한 수치들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쫙 뽑아주죠. 뭐 내 타깃이 지불할 수 있는 객단가 50만 원 상품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될까? 사실 이런 거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바로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타깃이 지불할 수 있는 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품 구조는 어떻게 짜야 할까? 하면은 이런 식으로 1단계 타깃의 고통의 급을 명확히 나눠라. 그래서 뭐 무료나 5만 원짜리만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니즈가 딱히 없는 사람들이고 50만 원을 낼 것 같은 사람들은 되게 절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했을 때 알려줘. 10만 원에서 19만 원은 입문형 코칭 해주는 거. 그리고 29만 원에서 39만 원은 4주 동안 진행을 하는 클래스. 그리고 59만 원짜리 이런 거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소그룹으로 코칭을 해주는 방식. 그래서 구성까지 다 알려주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 C 옵션을 실행하고 싶다면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위한 이제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 썼던 방법처럼 자세하게 알려주겠죠? 음. 그럼 또 다른 예시는 이곳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보단 좀 더 쉬운, 뭐 디지털 툴킷 판매, 난이도가 1짜리, 그냥 전자책 같은 거 판매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고, 가격대별로 6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런 것들로 단계별로 심지어 제공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PDF를 제공한 다음에 1시간짜리 세션이랑 전자책을 워크북의 형태로 팔아라. 그 다음에 그걸로 후기를 쌓고 그걸 기반으로 4주짜리 클래스를 출시해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플랜을 CPT가 세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할 거는 너무 명확하죠? 그냥 이거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럼 이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이 뭐 6월 12일인데, 9월까지 내가 이걸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각각 날짜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몇 월 며칠에 뭘 해야 되고, 몇 월 며칠에는 이걸 해라. 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짜주겠죠? 그럼 결국 AI만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AI한테 3초, 내가 고민을 안 하고 AI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AI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된 자료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GPT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수익화 과정을 짜면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왜 시작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당장 GPT 펴고 제가 질문했던 그대로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른 답변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더 시작하기 쉬운 플랜을 짜달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짜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나시면은 그냥 잠들기 전에 한번 GPT랑 이것저것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짧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2년 동안 배웠던 그런 AI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따가 Q&A 시간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웨비나 발표를 마치고 다시 이제 피치타이타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과정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4060 AI 올인원 클래스 2기 잠깐 광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뭐 단순 광고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 좋을 듯하고 마지막에 그 노다지 AI님이 공유해주신 무료서를 제가 링크를 봤거든요. 노션 뭐 두 가지를 주셨는데 내용이 하나는 프롬프트 모음집이고 하나는 어떻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가는지 부분들인데 저한테는 왜 안 주셨는지 미리 아니, 내용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은 AI 오리건 클래스 지금 벌써 2기입니다. 1기는 이번 주에 끝나고요. 13분이 지금 그 수강을 해서 거의 완강을 다 하셨습니다. 2기는 지금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6주간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이에요. 온라인으로 매주 6개나 7개 강의 정도를 들으시고 매주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하시면 끝나시면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익화에 대한 이제 기본 루틴과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시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줌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6주 동안 온라인 강의, 그다음에 과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게 되고 마지막 주 일요일에 오프라인에서 어, 회포도 풀 겸 성과 공유회를 한번 하고 특강 붙여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번 2기는 6월 23일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요. 6월 23일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날 온라인 강의를 6개나 7개 강의 정도가 업로드가 되면 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과제 제출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과제물에 대해서 성실성의껏 피드백 잘한 점, 못한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고 목요일쯤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루틴이 6주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8월 3일 날 일요일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평가 공유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 장소나 방법은 수강생들과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습이 필수인 클래스예요. 그래서 6주 동안 나온 성과물들은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하지만 스레드 5개, 스레드 콘텐츠 5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 영상 하나, 뉴스레터 한 부가 되겠습니다. 6개의 GPT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겁니다. AI 올인원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제가 AI GPT를 활용해서 GPT스 챗봇을 6개를 만들어서 전 과정을 공유해 드리고요. 그 소스 파일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레드 글쓰기를 위한 그 GPT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사를 요약해서 받을 수 있는 챗봇 GPT스. 그 다음에 유튜브 대본 생성, 그 다음에 설명란, 뭐, 여러 가지 썸네일 제한, 제목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유튜브 기본 피치 타이탄 GPT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뉴스레터,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는 글을 써주는 그 챗봇입니다. 뉴스레터.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좀 이미지나 영상 쪽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콘텐츠 만드실 때 당연히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보통 근데 되게 애를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GPT는 좀 써봐가지고, 해도 대충 쓰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이미지는 대충 쓰면 대충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그냥 일반 평상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GPT에 포함되어 있는, 달리에 적용할 수 있는 영문으로 프롬프트를 쫙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범용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용 GPT 씁니다. 요것도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요게 마지막 주에 만들어본 GPT인데요. 어, 러셀 브런슨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마케팅 퍼널, 마케팅 방법론의 대가입니다. 요즘 좀 어린 친구긴 한데요. 마케팅 퍼널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을 건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깔때기처럼 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좁혀지면서 자기의 고객이 되기까지 과정. 그거를 설계해주는, 마케팅 퍼널을 설계해주는 GPT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숙부해서 만들었는데요. 외국의 자료, 외국의 원서하고 한국어 몇 번을 합쳐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마케팅 계획을 이렇게 짜라.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GPT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미지 생성을 한 미드저니,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핫한 영상 툴, 무료로도 쓸 수 있는 클링 AI,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위한 캐컷의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또 1인 지식 작업을 하시거나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로고를 간단하게 만드는 법, 정말 이거 쉽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몹업, 그다음에 차트, 아이콘 등을 통해서 본인의 콘텐츠나 본인의 제안서나 본인의 계획서나 다른 것들을 좀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강의에 담았습니다. 총 이렇게 쭉 이게 전체 1년의 과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서 매주 주차별로 6개, 7개, 6개 쭉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목요일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를 들으시고 1주차의 과정, 2주차의 과정을 이렇게 내시면 제가 피드백해 주는 구조입니다. 1주차 이 왼쪽 부분이 제가 드리는 과제물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제가 드리는 영상 교육입니다. 이게 다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1주차는 이론 교육이긴 한데 이걸 안 하면 사실은 2주차 실기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요. 2주차에는 스레드에 중점을 둔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심리 트리거에 대한 부분들, 스레드 글 쓰는 방법, 그리고 GPT 만드는 방법, 바리얼 글쓰기 프레임워크. 사실 글도 다 구조거든요. 그 구조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바이럴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면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 다음 전자책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보다 사실 이 자료가 더 많죠. 그 다음 3주차는 유튜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오른쪽에 강의 6개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유튜브 GPT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 첫 영상 매치마킹, 썸네일 프레임워크, 해커 편집 프로세스까지, 그 다음에 팔리는 콘텐츠 제목, 카피 공식까지 다 이렇게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되게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4주차는 뉴스레터의 부분입니다. 요즘에 텍스트 인플루언서, 텍스트 힘, 뭐 글에 대한 힘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예, 글은 사라지지 않죠. 이미지는 트렌드도 바뀌고 영상도 트렌드는 바뀌는데 글은 이미 뭐 이메일부터 해서 블로그까지 거의 안 바뀌고 있죠. 그만큼 글이 중요한데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 예, 뉴스레터도 한국에서 과연 이메일 뉴스레터가 될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일반인들도 아니면 그쪽 쓰신다는 분들은 뉴스레터 통해서 책도 내시고 수익화도 하시고 강의도 진행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면 딱 두 군데서 많이들 놀라세요. 스레드가 이런 거였어? 오, 신박하네, 재밌네. 두 번째, 뉴스레터로 이게 돼요? 이런 겁니다.
물론 6주차에 전부 다 수익화나 이런 게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이렇게 확산하시면 스노우볼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어떤 걸 하셔도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실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해서 알려드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화도 하시고 톡방도 자체 톡방이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될 때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주차에는 시각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아까 알려드렸던 문법 차트 아이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GPT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초도 알려드리고요.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영상 만드는 것도 쇼츠 만드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6주차에는 퍼널 말씀드렸죠. 마케팅 퍼널, 콘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과 퍼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퍼널이 뭔가 되게 퍼널의 단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설계자 챗봇 GPT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GPT의 기능을 활용해서 GPT나 외부 서비스 툴을 이용해 가지고 나만의 로고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1인 브랜딩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만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해외에서 1인 지식 창업가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콘텐츠를 생산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주차로 꽉 차여져 있고요. 주차마다 과제물이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1주차에는 수익화 10개를 기획해보는 수익화 아이템. 1주차에 좀 되게 많이 막혀들 하세요. 안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놓으면 2주차는 사실 실기거든요. 실기니까 2주차는 스레드 5개 업로드하고 3주차는 유튜브 대본 한 편 작성해보는 거고요. 4주차는 뉴스레터 원고 한 편, 5주차는 취업본 명상 한 편, 6주차는 나만의 퍼널 구조 만들기. 되게 많죠. 6주 동안. 이걸 다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제 1기 기수 중 나이 제일 연세 많으신 분 67세세요. 그분도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또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기도 하고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피드백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카페나 카톡방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노션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노션도 처음 써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저도 노션을 잘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쓰는 것만 써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들 많이 하시고요. 처음에는 약간 진입 장벽이 있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다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컬에 대한 공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주차별로 과제가 이렇게 냈다 안 냈다 제가 피드백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되게끔 러시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요 부분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해 봅니다. 2주차 학습한 내용이 스레드였기 때문에 스레드에 잘 된 부분, 앞으로 발전될 부분들을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써드리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좀 적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뉴스레터 부분인데요. 다른 분이 하셨던, 수강생 분이 하셨던 뉴스레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좀 딥하게 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과정 중에도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교육에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교육 과정 끝까지 가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그다음 또 그 중간에 못 느꼈던 정보나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경력을 할 거고 채찍질도 합니다. 과제 피드백도 물론 더 세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과제물 제출하는 분들을 쭉 보시면 요렇게 1주차는 과제물 이런 식으로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빈 양식을 드리면 샘플만 저희가 드리면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고 2주차 스레드들은 이렇게 너무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스레드 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3만 조에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 글 몇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레드 영상까지 붙이신 분들도 이분도 1.4만에 나오죠. 이분은 한강에서 수영해 보신 거를 그냥 저희가 배운 내용대로 하고 영상 간략하게 넣었는데 1.4만회가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조회수는 얼마 안 되셨지만 본인이 스레드 배웠고 영상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영상까지 업로드해서 스레드 짧은 영상까지는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뉴스레터 수강생분들이 하신 겁니다. 전 좀 깜짝 놀란 게 되게 뉴스레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레터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같은 4060 세대에도 어울리는 대체 문화를 느낍니다. 요거는 이제 뭐 왼쪽 부분은 태그로 유튜브를 하면 어떤 게 좋다던데 두 번째 부분은 요거는 일반 뉴스레터랑 좀 다른 게 본인이 하시고 계신 분야가 있으세요. 음식을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제주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뉴스레터로 작성하신 거고, 요거는 제 일기 수강생 중에 외국에 계신 베트남 교포분, 베트남에 계신 한국 분이세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은퇴 삶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작성하신 거. 이게 참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되게 맞게 너무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영상 만든 거거든요. 영상이 그렇게 그 시차수를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영상 AI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해서 짧은 영상들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5초, 8초짜리들 뭐 너무나 잘 만드셔가지고 되게 저도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기 하신 분들 평균 연령이 제가 평균을 해보면 56.1세입니다. 담임 6세부터 67세까지. 제가 54세인데요. 전부 다 평균 연령이 높으세요. 높으신데 너무나 잘하시고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제가 매일 배웁니다. 그리고 뭐 숙제 조금 늦으시면 저한테 미안,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끝끝내 다 하십니다. 6주 동안 3개의 채널을 하고 숙제를 6개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압축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6주 동안 뭐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 다른 일보다 이 일이 우선이야 해서 여기에 매진을 했을 때 6주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인사이트나 정보나 자신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값어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일기 수강생분들도 지금 제 오늘 세미나 2분 정도 듣고 계신데 그걸 알시기 때문에 끝끝내 따라오시는 거고요. 늦더라도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끝끝내 제출을 하십니다. 네, 그게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도 그리고 성장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4060이 진짜 오래 간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거든요. 같이 성장하고 저도 이제 막 새내기 크리에이터잖아요. 12월 말에 스레드 시작해가지고 2월 말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 6,000명 됐으니까요. 정말 초짜는 아니지만 새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은 6월 22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6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까지 진행이 됐고요. 8월 3일 축까지 6주간 하고 선착순으로 30분만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피드백도 한 분당 1시간 정도 잡으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기분들 한 대만 하루 종일 걸리네요. 2기분들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좀 오늘 세미나 어렵게 자리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번 15일까지 등록 시 20% 할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노다지 AI 이한승님이 강의하신 좋은 훌륭한 무료 메로는요. 제가 톡방에 세미나 끝나면 톡방에 제 피치 타이틀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고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에다가 세미나 자료 요청이라고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다른 것들도 유튜브 자료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땀 한 땀 수동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자료 아니면 세미나 자료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